무섭고 잔소리 많던 엄마와 무뚝뚝했던 아빠. 어렸을 적 우리 집은 늘 조용했다. 부모님은 말이 많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특히 표정이 없으셨다.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냥 무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그랬다. 어머니는 늘 뭔가에 화가 나 계신 것 같았다. 말투가 날카로웠고 잔소리가 많으셨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늘 그런 말씀들이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래도 행복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버지가 뭐든 사주셨다.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다가 내가 발을 멈추면 아버지는 알아서 들어가셨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렇게 물으시고는 내가 고르는 걸 사주셨다. 문구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쁜 공책이나 필통을 보면 사주셨다. 어머니도 옷을 사러 가면 내 옷부터 먼저 골라주셨다. 너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입혀보시고 사주셨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아버지가 집에 계셨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말은 없어도 함께 있었다. 형은 나보다 5살 많았는데 늘 바빴다.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다. 그래도 집에는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다. 처음엔 목소리를 낮춰서 다투셨는데 점점 커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부모님의 다툼 소리.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형도 방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었다. 그렇게 서로 외면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하셨다. 이사를 가는 거였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짐을 쌌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짐을 싸면서 계속 눈물을 닦으셨다. 왜 우세요?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사를 갔다. 새 집은 낯설었다. 아버지는 함께 오지 않으셨다. 어머니와 형과 나 셋이서 살게 됐다. 아버지는 가끔 전화하셨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짧은 통화였다. 대답도 짧았다. 네, 잘 먹어요. 그게 다였다. 얼굴을 보는 날이 없어졌다.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다. 만나도 어색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셨고 나는 점점 아버지가 낯설어졌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이사를 갔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울었다. 짐을 싸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가는지 이유를 몰랐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냥 짐을 싸서 따라갔다. 세 번째 이사, 네 번째 이사. 그때마다 어머니는 울었다. 집은 점점 작아졌다. 처음엔 방이 3개였는데 2개가 되고 나중에는 방 1개에서 다 같이 지냈다. 형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집에 오면 씻고 바로 잤다. 나도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 있었다. 집에 가기 싫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싫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보냈다.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이 끊겼다. 가끔 명절 때나 전화가 왔다.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잘 지내지 못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였다. 숨이 차도록 뛰어오신 것 같았다. 어깨가 들썩이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방에 들어가. 목소리가 낮고 무서웠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왜요? 묻지 못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려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문 닫고 나오지 마. 그 말투가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렸다. 방문을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여기 와?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실어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 순간부터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컸다. 그러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났다. 다시 퍽, 또 퍽.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귀를 막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온몸이 떨렸다.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두운 우물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전쟁터 같았다.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겨우 꺼냈다. 형한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형이 받았다. 왜? 형아 집에 와. 목소리가 떨렸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와서 엄마랑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났다. 알았어, 지금 간다. 형이 전화를 끊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났다. 나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형이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졌다. 형이 방문을 열었다. 나를 봤다. 형의 얼굴이 창백했다. 괜찮아. 형이 말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목소리를 밝게 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다. 무서워하지 마. 형이 다가와서 나를 안아줬다. 형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형의 손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런데 형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심하게 떨렸다. 추운 겨울날 밖에 오래 있었을 때처럼. 형도 무서웠던 거다. 형도 겁이 났던 거다. 하지만 형은 나를 위해 괜찮은 척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더 자주 한숨을 쉬셨다. 형은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다. 나는 학교와 도서관만 오갔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도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다. 명절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했다. 만나도 어색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셨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가 무서웠다.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았던 아버지. 재미있고 든든했던 아버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기억은 점점 흐려졌다. 대신 공포가 자리 잡았다.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폭력적인 사람.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존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사람. 그게 아버지였다.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었다. 그리움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았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20대를 보냈다.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아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행복했다. 내 가족이 생겼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연락한 지 꽤 됐다. 결혼식 때 잠깐 뵀던 게 마지막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서 계셨다.
축하 인사도 제대로 못하셨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일찍 가셨다. 그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어느 주말 아내에게 말했다. 아빠한테 다녀올게. 아내가 놀란 표호로 봤다. 아버지 얘기를 거의 안 했었다. 같이 갈까? 아내가 물었다. 아니, 혼자 갈게.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더 낮고 힘이 없었다. 아빠 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 그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지금 찾아뵈러 가도 돼요. 오늘. 응. 또 침묵. 그래 와. 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서울 변두리 옥탑방이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찼다. 옥상에 올라서니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서 계셨다. 순간 숨이 멎었다. 아버지는 너무 야위어 계셨다. 기억 속의 아버지와 달랐다. 살이 많이 빠지셨다. 얼굴이 푹 꺼져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다. 들어와. 아버지가 비켜섰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 칸이었다. 작은 원룸보다 좁았다. 부엌과 현관이 모두 다 보였다.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니, 침대라기보다는 이불을 깐 바닥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앉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바닥에 앉았다. 아버지도 앉으셨다. 그런데 앉는 모습이 이상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앉으셨다. 허리를 굽히면서 얼굴을 찡그리셨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 목도 안 좋고. 목 디스크도 있으세요. 응, 뭐 나이 먹으니까. 아버지가 웃으셨다. 하지만 그 웃음이 쓸쓸했다. 병원은 다니세요. 다녀야 하는데. 안 다니세요. 뭐 약 먹으면 되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 그래, 내가 해줄게. 아빠가 요리하셨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셨다. 작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셨다. 라면을 끓이셨다. 계란도 넣고 파도 넣으셨다. 움직임이 느렸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셨다. 목도 자주 돌리셨다. 아픈 게 느껴졌다. 잠시 후 라면이 끓었다. 아버지가 그릇에 담아오셨다. 먹어. 감사합니다. 같이 먹었다.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요즘 뭐 하냐? 일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결혼은 잘했고. 네, 잘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가 웃으셨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주름이 너무 많았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들, 입가에 팔자주름, 이마에 가로주름, 모두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눈이 흐렸다.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다.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아빠, 눈은 괜찮으세요? 응, 뭐. 잘 보여요. 글쎄, 요즘 잘 안 보여. 병원 가보세요.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음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시시콜콜한 얘기들이었다. 요즘 날씨가 춥다. 그러게요. 겨울이 제일 힘들어. 왜요? 몸이 굳어서. 아버지가 허리를 주무르셨다. 약은 드세요. 응, 먹어. 잘 드세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게 좋았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것 같았다. 중간중간 아버지가 웃으셨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봐야겠다.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조심히 가. 아버지도 일어나셨다. 역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나셨다. 문 앞까지 배웅하러 나오셨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와. 아빠 몸 챙기세요. 응, 너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다. 손을 흔들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작아 보일 줄 몰랐다. 야윈 몸, 구부정한 허리, 힘없는 손짓. 그게 내 아버지였다. 무섭고 강했던 아버지. 엄마를 때리던 아버지. 나를 떨게 만들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고 아픈 노인이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이었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슬퍼서인지, 미안해서인지, 안타까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복잡한 감정 때문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분명 아버지를 미워했다. 엄마를 힘들게 한 것도,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것도 모두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저렇게 늙고 아픈 모습을 보니 그냥 불쌍했다. 가여웠다. 외로워 보였다. 어렸을 때 나를 어깨에 태우고 걷던 그 아버지. 장난감을 사주던 그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좋았던 그 아버지. 그 사람이 저 모습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저렇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아버지 어떠셨어? 많이 편찮으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복잡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 생각만 났다. 옥탑방에서 혼자 주무실 아버지. 허리 아프고 목 아픈데 혼자 계실 아버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혼자 밥하실 아버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다음날 형한테 전화를 걸었다. 형아, 아빠 봤어. 그래, 어떻더라? 많이 안 좋으셔. 형도 한참 말이 없었다. 나도 알아. 형이 말했다. 가끔 가보는데 혼자 계시더라. 형 목소리도 무거웠다. 우리가 뭐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는데. 형이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였다. 미워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다. 갈 때마다 반찬을 조금씩 사갔다. 아버지는 늘 고맙다고 하셨다. 잘 먹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병원도 모시고 갔다. 허리 치료를 받으셨다. 목 치료도 받으셨다. 안과에도 갔다. 백내장이 있다고 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았다. 수술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수술은 잘 끝났다. 회복실에서 나오신 아버지는 많이 지쳐 보이셨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아뵀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제 좀 보여. 정말이요. 응, 내 얼굴도 이제 잘 보여. 아버지가 웃으셨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를 자주 뵙게 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과거의 일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냥 현재를 살았다. 밥을 같이 먹고, 병원에 같이 가고, 가끔 산책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한테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냥 침묵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이제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 그럴게. 그날 헤어질 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외로운 뒷모습.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도 그랬다.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지만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다.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도 아니지만,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버지도 사람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늙고 아픈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다. 언젠가 아버지가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더 자주 만날걸? 더 많이 이야기할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한다. 지금 만나야 한다.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지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에 또 갈게요. 곧 답장이 왔다. 그래, 조심히 와.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아버지도 나처럼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표현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을 것이다. 전하지 못하는 그리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어색하게, 서툴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또 지나간다. 아버지의 하루도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옥탑방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노을을 보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아픔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미움과 사랑이 섞인 복잡한 감정도 결국은 가족이기에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된다. 그게 전부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